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42강 지구의 공전과 연주운동인데요. 지구 공전 같은 내용은 선생님이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오늘 천체 관측 시작하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역시 좌표계 언급이 됩니다. 머릿속에 좌표계가 좀 있으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이 좌표계에 대해서 언급될 때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좀 정리가 돼 있어야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공부할 내용은요. 짠! 지구의 공전입니다. 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의 연주운동입니다. 1년을 주기로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계절별 별자리 변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추가적으로 계절 변화까지 조금 언급을 할 텐데요. 계절 변화. 지구의 공전은 선생님이 2시간에 걸쳐서 언급한다고 했죠.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계절 변화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계절 변화와 중요한 남중 고도에 대해서 언급할 겁니다. 남중 고도요? 됐죠? 네, 남중 고도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위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넘길게요. 이번 시간에는 계절 변화. 이 계절 변화도 어렵지 않아. 왜? 선생님이 3단원에서 기후 변화 했을 때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오늘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알아볼까요? 지구의 공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구의 공전은 좌표계 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태양이 있을 때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 원에서 이 투로 오죠. 즉,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죠. 반시계면 어디서 어디? 그렇죠. 잘하셨어요. 서에서 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쓰기. 편합니다. 왜? 우리는 공간의 개념을 거의 2차원에 표현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되게 편해요. 여러분이. 공전하는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바퀴 돌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360도. 얼마 만에? 1년. 1년은 365일이죠. 365일. 그럼 약 얼마가 되지? 아이고. 1도 얼마? 하루에 1도씩 하는 운동이 되죠. 이런 운동을 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대. 여기 와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대. 원에서 투 방향성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얼마의 속도? 하루에 1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이 운동을 태양의 무슨 운동?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마치 지구 주변을 1년 동안, 1년 동안 1년을 주기로 한 바퀴 돈다 이 뜻이죠. 그런데 뭐다? 이렇게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는 연주 운동하는 경로를 뭐라고 한다? 네, 황도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길이죠. 100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황도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지구의 공전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좌표계를 얘기를 할 때 태양의 위치에 따른 적경적의를 언급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황도도 나와야 되고요. 태양이 연주 운동하니까 1년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춘분점이 또 언급이 됐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거 설명할 때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넘길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오늘 황도 그리고 황도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춘분점 이번 시간에 잡아드릴게요. 춘분점. 자, 춘분점 뭘로 한번 언급했을까? 적도 좌표계, x값, 적경의 기준점. 그쵸?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원궤도를 그렸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태양이 하나의 초점에 위치하고 이거는 타원궤도로 나타나죠. 물론 선생님이 과장되게 납작하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이쪽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가까운 지점, 여기가 근일점의 위치고요. 멀리 있는 지점, 원일점의 위치죠. 자, 그랬을 때 각각 자전축이 요렇게 그려진다면 자전축과 수직관계는, 지금 자전축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수직관계는 무엇이다? 네, 적도죠. 적도가 됩니다. 태양빛은, 햇빛은 굉장히 멀리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수직으로 들어오는 이런 빛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사실 우리 근일점, 원일점일 때 각각의 계절을 알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계절은 항상 어디? 네, 북반구 우리나라의 계절이죠. 북반구 우리나라. 원일점일 때 뭐가 된다? 네, 바로 여름이 됩니다. 여기가 수직관계니까 여름이 되고요. 근일점일 때 뭐가 된다? 남반구가 수직관계, 여름이니까 북반구는 뭐가 된다? 겨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선생님 기후변화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근일점일 때 북반구 겨울, 북반구 원일점일 때 여름, 여기까지는 기후변화할 때 했어요. 그리고 왜 겨울이고 왜 여름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일사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절 변화할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튼 그랬을 때 햇빛이 적도 아래, 적도 위에 각각 얼마의 위치에서 비치는지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선생님 조금 더 여기 밑에 쪽에 크게 그려볼게요. 자,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축과 수직인 적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면 여기가 중심축으로부터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둘은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66.5도가 되겠죠. 햇빛은 어떻게 들어온다? 네, 수평으로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적도 아래 요 각도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또 수직관계가 돼야 되겠죠. 요 각도는 네, 똑같이 23.5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지? 적도. 네, 겨울에는요, 햇빛이 적도 아래 얼마? 23.5도에 비추고 있습니다. 여름일 때는 적도 어디 위? 적도 어디 위가 아니고 적도 위에 얼마? 적도 위에 23.5도를 비추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적위라고 하는 거, 여기 볼게요. 적위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게요. 자, 적위 설명할 때 언급했을 거예요. 적도에서부터 위아래로 표현을 할 때 적도 위는 어떻게? 적도 위는 플러스로 표현한다 그랬죠. 네, 플러스 23.5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적도 아래는 어떻게? 방향성으로 마이너스 23.5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북반구 여름에 태양을 보면요, 태양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이렇게 북반구 여름에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의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의 위치예요. 지금 북반구 겨울이에요. 북반구 겨울에 태양을 쳐다보면요, 태양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북반구 겨울에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의 위치는 동지점이죠. 근데 뭐라고 했죠? 이 하지점은 어떻게 돼야 한다? 하지점은 여름은 북반구 여름에 본 태양은 적도 위 얼마? 플러스 23.5도가 돼야 되고, 겨울은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3.5도가 돼야 돼. 그럼 선생님이 이걸 청구상의 표현을 한다고 할게요. 거대한 청구가 뭐였죠?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이 무한대인 대원이었습니다. 그럼 하지점, 동지점이 각각 플러스 23.5도, 적도 위 23.5도, 동지가 적도 아래 마이너스 23.5도가 되려면 대략으로 적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네, 여러분 적도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도 위에 나타나게 되고 적도 아래 나타나게 되겠죠. 적도와 수직관계는 누구예요? 네, 자전축이 되겠죠. 그럼 이 청구를 선생님이 자전축이 위로 가게 이렇게 세워서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조금 작게 그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전축, 뭐 청구의 북극이 되겠죠. 수직관계는 적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이 적도 위에 있습니다. 얼마? 플러스 23.5도고요. 태양이 적도 아래에 있습니다. 얼마? 마이너스 23.5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이 지나는 경로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죠.
황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럼 태양이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는데 각각 적도 위에를 뭐라고 했죠? 하지점이라고 얘기했고요. 적도 아래 마이너스 23.5도를 가질 때를 동지점이라고 했어요. 뭐였죠? 동지점은 북반구 겨울, 북반구 여름. 그럼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니까 이 지점이 뭘까? 네, 이게 바로 춘분점입니다. 여기는요, 네, 방향성이 반시계 방향.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1년을 기준으로. 따라서 이 점이 추분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쵸? 내가 뭐 설명하고 있는 거지? 황도상에서 춘분점이 있어요. 자, 춘분점을 정의합니다. 춘분점은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세요. 제일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적경의 기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 그렇죠, 황도와 적도는 두 지점에서 만납니다. 춘분점과 추분점에서 만나요. 적도와 만나는 두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실 일은, 그렇죠,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내려갑니다.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찾기가 편합니다. 남반구에서 북반구. 꼭 기억할 거. 그럼 뭘까? 춘, 하, 추, 동 지점이라고 하는 건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경로에 있는 중요한 위치의 태양의 위치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됐죠? 우리가 좌표계를 하면서 선생님이 요 그림만 바로 그려드렸어. 그때 뭐라고 바로 설명했냐면 적도와 황도가 23.5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적도 위에 있어서 플러스 23.5도, 적도 아래 마이너스 23.5도로 해서 선생님이 1, 2, 3, 4만 정의해서 대략 위치를 정의를 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그럼 볼게요. 청부를 표현하는데 이 그림을 청부에 넣어둔 그림을 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그림을 볼 겁니다. 이 그림 안에 선생님이 그렸던 요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이 그림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청구예요. 청구의 적도입니다, 여러분. 요게 황도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황도상에 있는 태양의 위치겠죠. 요게 선생님 지구의 위치입니다. A, B, C, D. 조금 더 초점을 이렇게 그려주면 좋았을 텐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튼 여기 선생님이 위치를 잡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봄, 아이코 죄송합니다.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을 때요, 우리가 절기라고 얘기하죠. 24절기인데 절대 24개 외울필요 4개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름을 하지라고 얘기하죠. 가을을 추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을, 추. 그 다음에 겨울을 동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계절을 아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월이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그러면 각 계절에서 이런 계절에 지구의 위치, 그 다음에 태양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위치는요, 여기죠. 이게 지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네, 사실 태양이 여기 좀 더 있으면 여러분 찾기가 더 쉬웠을 텐데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에서 기울어져서 그려서 이쪽 가운데로 더 몰렸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A, C, B, D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는 C, D만 공부했었죠. 즉 A, C, B, D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A, 봄에, A 위치 봄에 태양을 쳐다보면 태양이 반대쪽,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기억. C에 있을 때 지구가 태양을 보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A 쪽에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이 디귿이 아니라고요. 그거 한 번 더 눈여겨봅니다. 그럼 뭘까? A, C, B, D일 때 태양의 위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각각 뭐라고 할까? 네, 각각 춘분점, 하지점, 그리고 추분점, 그리고 동지점이에요. 지금 이 이름들은 태양의 위치의 이름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거야. 3월, 본, 춘분, 춘분점. 같은 말로 기억하세요. 당연히 다르지. 하지만 그냥 같다고 기억합니다. 네, 춘분점은 태양의 위치지만 봄, 춘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6월, 여름, 하지, 하지점. 같은 말이고요. 9월, 가을, 추분, 추분점. 같은 말이고요. 12월, 겨울, 동지, 동지점. 같은 말로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뭘까? 여기서 이제 각 태양의 위치, 즉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에 있을 때 태양의 적도 좌표계를 연습해 볼게요. 적도 좌표계 무엇에? 네, x값 적경, y값 적위입니다. 좌표계는 계속해서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했네요. 자, 쉬운 거부터 볼게요. 적위. 적도는 뭐지? 적위는 적도에서부터 천체까지입니다. 천체까지. 아이고. 선생님 다시 설명드릴게요. 옆에서 글 보니까. 이쪽으로 좀 빼들게요. 자, 적경과 저기 좁은 데서 설명을 하려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정리할게요. 적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춘분점을 기준으로 무슨 방향성?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커져요. 어떻게 표현하죠? 시간 단위로 0시부터 24시 단위로 표현합니다. 저기는요? 네, 적도에서부터 어떻게? 위아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도가 이렇게 있다면 북쪽, 북극, 남쪽, 남극, 영도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여서 영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범위로 표현을 한다고요. 적위. 기억나시죠? 적도 좌표계입니다. 그럼 쉬운 추나 추동일 때 적위점을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해결합시다. 자, 그림에서 보도록 한다면 기억이 춘분점입니다. 하지점이고요. 한 글자씩만 쓸게요. 추분점이고요. 동지점입니다. 자, 선생님이 하지점은 적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 위로 23.5도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지점은 적도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23.5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춘분점과 추분점은 적도 상의 위치에 적도에 있대. 적이 얼마? 빵! 정답 나왔습니다. 적위값 정리해 볼게요. 추나 추동일 때 춘분점과 추분점은 적도 상의 위치에 적이 빵이고요. 하지점은 적도 위에 위치에 23.5도고요. 동지점은 적도 아래 위치에 마이너스 23.5도입니다. 됐나요? 됐죠? 자, 이제 적경만 해결하면 돼.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추나 추동일 때 이 동지점을 투영시켜서 적도 상에 표현할게요. 하지점도 투영을 시켜서 적도 상에 표현할게요. 그럼 춘, 하, 추, 동이 되겠죠? 선생님 옆으로 쭉 옮겨서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투영된 방금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춘, 하, 추, 동지점이요. 무슨 점을 기준으로 한다? 춘분점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무슨 방향으로 값이 커진다? 반시계 방향이요. 됐죠? 그럼 각도를 먼저 표현해 봅시다. 시작점이니까 0도고, 90도고, 180도고, 270도야. 그런데 뭐라고 했지? 각도로 표현하지 않아요? 시간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각도를 시간으로 각도로 갈 때는 얼마? 15를 곱하거나 15를 나누면 된다고 했지? 0도입니다. 0시겠죠? 15로 나눠보세요. 네, 6입니다. 15로 나눠보세요. 12시입니다. 15로 나눠보세요. 18시입니다. 됐죠? 반시계로 가면서 값이 커집니다. 0시, 6시, 12시, 18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태양의 1년, 즉 추나 추동에 따른 적경 적위값의 변화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인수분해 공부하셨죠? 인수분해에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의 수준? 그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 내신 문제에서는 추나 추종일 때 적경 저기를 구하시오. 뭐 이런 것까지 낼 수 있어. 수능에서는 이 태양의 적경 저기 이 내용을 가지고 상대적인 천체 위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서 다시 구하면 되겠지. 어느 세월에 그걸 하나? 이해는 한 번에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추나 추동 0, 6, 12, 18, 0 플러스 23, 0 마이너스 23이 머리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절에 따른 지구와 태양의 위치, 태양의 위치에 따른 적경 저기의 변화. 연주운동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이제는 뭘 볼 거냐면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반시계로 공전을 하면 태양이 각각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태양의 연주운동. 이 주변에 이렇게 별이 위치한 거야. 별이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건 아시죠?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시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아직 학년이 좀 낮으니까. 자, 이렇게 황도 주변에 별이 있는데 별이 12개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도 12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황도 주변에 있는 12개의 별, 황도 12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이런 계절이 따라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태양이 지구 주변을 연주운동하는 거, 뭐 이것도 공전에 의한 겉보기 현상이죠. 이런 현상에서 계절이 나타날 때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주변에 쭉 있는 것들이 12개의 별자리입니다. 바로 뭘까? 이게 황도 12궁이에요. 황도 12궁. 그런데 이제 이걸 봐야 돼. 무슨 말이냐? 봐요. 만약에 가을에 우리가 가을에 태양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요. 지금 볼 때 가을에 태양을 쳐다볼 때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계속 했던 거. 태양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을에 처녀자리에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쳐다볼 때는 뭐 거의 뭐 남쪽 하늘 쳐다보는 거거든요. 뭐 동쪽, 서쪽이 되겠죠.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지? 관측의 기본은 지평선이 이렇게 있을 때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는 지평선 위에, 그 다음에 태양은 항상 어디? 지평선 아래.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태양을 바라보면 이 처녀자리 부근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태양과 같이 있기 때문에 처녀자리가 가을에 관측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뭘까? 그렇죠. 반대쪽, 태양이 있는 반대쪽. 선생님 그림 조금 비슷하게 애매하게 그렸는데 옆으로 봐서 물고기 자리 혹은 물병 자리에 뭐가 보인다? 별자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지구가 여름에 여기 있다면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쌍둥이 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그럼 쌍둥이 자리가 여름에 보이는 게 아니야. 태양이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름철 별자리는 반대쪽에 있는 궁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절별 별자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지? 태양이 어떤 쪽?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이 태양의 반대쪽에 있다는 건 각도는 몇 도? 180도 방향에 있는 거죠. 180도를 시간으로 바꾸면 15를 나누면 되겠죠. 몇 시간? 12시간. 왜 이거 할까? 반대쪽. 네, 태양과 적경이 12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 개 다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반대쪽에 있다, 180도 방향에 있다, 적경이 12시간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얘기하죠. 남중하죠, 중간에. 동남서 운동을 하는데 태양이 정오의 남중 하늘에서 제일 남쪽 하늘에서 제일 잘 보여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대쪽 180도 적경 12시간 나타나는 별자리를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시각 방향은 자정에 24시의 남쪽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왜? 태양은 자정에 24시에 북쪽 지평선 아래 북쪽 방향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거죠. 지평선.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방향이 어느 하늘?
남쪽 하늘. 여기 동쪽이고요. 여기 서쪽이에요. 선생님 남쪽 뒤에 항상 뭐라고 그랬지? 북쪽. 하지만 북쪽은 등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늘이에요. 그럼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별은 여기 있고 태양은 여기 있는 거지. 언제? 자정에. 이때 제일 잘 보이는 세팅이 된다고요. 됐죠? 이게 계절별 별자리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활용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짠!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 이제 아마 제일 많이 접하게 될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에는 적도 좌표계, 그 다음에 태양의 연주운동,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절별 별자리 3개를 묶어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좌표부터 볼게요. 적경 나왔어요. 적이 나왔어요. 적도 좌표계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언급해 드릴 텐데 적경은요. 춘분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커져요. 그래서 주로 적경은 동서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적경을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기는요. 값이 0이네요. 플러스네요. 마이너스네요. 적이가 0일 때는요. 여기 적도예요. 그쵸? 플러스는요. 네, 북쪽 방향이고요. 마이너스는요. 남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적위가 언급되면 북쪽, 남쪽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적경이 0, 3, 6, 9.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네. 적경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무슨 방향으로 갈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커집니다. 반시계는 뭐라고 했지? 그렇지. 서에서 동이에요. 그럼 질문. 자, 상대적으로 0시, 상대적으로 24시라고 했을 때 0시에서 24시 적경이 커지네요. 상대적으로 서동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적경이 작은 쪽이 상대적으로 서쪽, 적경이 커지는 게 상대적으로 동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다 이거 볼게요. 선생님 지금 그리는 선 눈여겨보세요. 선 위에 춘분점이 있습니다. 여기 하지점도 있고요. 추분점도 있고요. 동지점도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황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선생님이 태양의 연주운동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어디서 어디죠? 서에서 동입니다. 서에서 동.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될까? 네, 적경이 어떻게 되는 방향? 연주운동 할수록 적경 증가해요. 그래서 춘분점에서 출발한다면 네, 춘, 하, 추, 동지점으로 갈수록 적경값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0시, 6시, 12시, 18시잖아요. 됐나요? 그럼 그 주변에 별자리가 뭐예요? 뭘까? 황도 12궁이죠. 그럼 방금 했던 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퀘스천. 만약에 태양이 현재 동지점, 다시 말해서 궁수 자리쯤에 태양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적경이 18시네요. 질문. 태양이 궁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선생님 궁수 자리요. 어떤 설명이야? 잘못됐어. 선생님 뭐라고 했죠?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적경 몇 시간 차이가 나죠? 12시간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12시간 차이가 나타나니까 6시에 있는 거. 뭘까? 쌍둥이나 황소 자리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퀘스천. 이번에는 어디 있을 때? 춘분점에 있을 때라고 할게요. 태양이 춘분점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선생님 물고기요 혹은 물병이요. 옳은 설명, 틀린 설명. 틀린 설명이죠. 선생님 언제 볼 수 있다? 적경 12시간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적경 12시간 차이가 나타나려면 얼마가 될까? 12시간 차이 뭘까요? 처녀나 사자 자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왜 선생님이 180도 적경 12시간 동시에 언급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사실 따로 나오지 않고요. 연주운동과 계절별 별자리는 같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정리했네요. 마지막 하나. 계절만 선생님 정리해 드릴게요. 계절은 새롭게 정리하는 건 아니고 기후 변화할 때 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계절 변화 한번 보도록 하죠. 계절 변화. 자, 이미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계절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고 플러스 무엇한다?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사실 더 중요한 건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기울어져만 있다면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지. 그런데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전을 공부하니까 계절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중심축으로부터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건 선생님 기후변화할 때 뭘 설명을 했었냐면 햇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올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이럴 경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 양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또 그림을 그려드렸냐면 자, 똑같은 양, 일사량 요 기둥만큼이 동일한 양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현재 수직으로 들어올 때는 요만큼의 지표면만 데우면 된다고 했어. 그쵸?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를 같이 표현을 해본다면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 지표면입니다. 그럼 동일한 양, 이렇게 동일한 양을 그려드리면 이번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데워야 되는 지표면의 면적은 무려 이만큼이나 돼. 똑같은 태양 복수 에너지 양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에 동일한 태양 복수 에너지 양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면적을 데워야 되니까 온도가 더 낮겠죠. 이 효과가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냐 비스듬히 들어오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보세요. B의 위치가 있고 A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23.5도. 자전축과 항상 수직 관계는 누구다? 적도죠. 적도. 여기도 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수직으로 들어와. 적도 아래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수직으로 들어와. 적도 위에서. 그럼 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위치가 바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량이 많다는 거죠. 단위 시간당 태양 복수 에너지 양이 많다는 거지. 그럼 이때를 각각 뭐라고 하냐? B 위치에서는 아래쪽, A 위치에서는 위쪽, 전체 구를 봤을 때 북반구, 남반구입니다. 따라서 수직으로 들어오는 B에서는 남반구가 뭐가 된다? 남반구가 여름이에요. A는 뭘까?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북반구죠. 네, 여기서는 북반구가 여름이랍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 우리는 계절이든 뭐든 항상 기준이 북반구라고 했잖아. 그쵸? 북반구이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 계절이 반대죠. B에서 북반구는 뭐다? 계절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B에서는 겨울이 어떤데 6개월 후에 반대 방향 A로 뭐가 된다? 여름이 온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뭐라고 했어? 짠! 이 그림. 똑같은 말이죠. 뭐냐? 앞서가 원궤도라면 지금은 타원궤도를 그려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66.5도 뭐라고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요게 공전궤도면인 건 아시죠? 요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도 표현하고요.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66.5도 기울어져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중심축으로부터 얼마? 23.5도 기울어져 있어. 그런데 공전궤도면과 중심축은 수직관계를 이루잖아. 그럼 전체가 수직이니까 여기는 얼마? 66.5도죠. 네, 자전축은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66.5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준을 뭐에 따라 설명하느냐에 다른 거지. 결국 똑같은 거야.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66.5도에 현혹되지 않으셔도 돼요. 됐나요? 그럼 똑같죠? 사실 A, B, C, D 계절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린 늘 양극단만 보죠. 태양에서 가까운 근일점, 태양에서 거리가 비교적 먼 원일점에서 뭐만 챙기면 된다? 남반구도 필요 없어. 북반구, 우리나라 계절만 보자고요. 북반구, 여기도 북반구. 그럼 좀 과장해서 그리세요. 자전축, 자전축. 그리고 수직관계 뭐지? 항상 적도, 적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햇빛이 나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드리면 항상 근일점에는 적도 아래, 원일점에서 적도 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반구,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되는 거고요.
북반구 근일점에서는 뭐가 된다? 아이쿠, 원일점일 때 위를 비춘다고 했으면서 북반구 위니까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는 거죠. 됐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이 잘 안 보여. 확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 태양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쪽, 태양으로 조금 기울어 있는 쪽을 여름이라고 보시면 그림이 빨리 보여요. 됐죠? 앞서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계절이 나타나고 공전한다.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원일점일 때 여름, 근일점일 때 겨울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린 겁니다. 됐나요? 계절, 기후변화 때도 했었고, 선생님이 춘분점 설명하느라도 또 짧게 언급했고, 지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일사량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거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남쪽 하늘에 왔을 때 남중이라고 하죠. 그때의 높이를 남중고도라고 얘기합니다. 계절과 관련된 남중고도에 관한 건 언제? 네, 선생님이 다음 시간 지구 공전과 연주운동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때 계절을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거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지구의 공전과 무엇에 대해서 연주운동에 관한 겁니다. 자, 지구는 공전을 해요.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쪽이고요. 365일, 360도를 365일 만에 돌기 때문에 하루에 약 1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지만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이 1년을 기준으로 돈다. 연주운동이고요.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 공전 속도와 같은 속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경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황도라고 얘기하고요. 선생님이 황도 설명 다시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까? 춘분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명심할 거. 선생님이 춘분점을 정의하느라 다 적도 아래, 적도 위 그림 설명 다 했었죠. 네. 그 설명을 다 놓치셔도 돼요. 그런데 무엇은 기억해야 된다? 춘분점에 관한 3가지 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공부한 게 뭐였죠? 적경의 기준점이라고 했던 거, 스타트점이라고 했던 거. 두 번째는 뭐죠? 춘분점 그리고 추분점은 적도와 만나죠. 적도 상에 위치한다는 거. 네, 적도와 황도는 2개의 지점에서 만나요. 또 하나 뭐죠? 춘분점은 태양이 연주운동할 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가면서 적도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춘분점을 찾는 게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절에 따른 태양의 적경과 적이. 자, 적경과 적이는 적도좌표계라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적도좌표계의 가장 큰 장점은 지평좌표계와 달리 관측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별에 대해서는 고정값을 가진다 그랬어. 너무 유용하지? 그런데 태양은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죠. 연주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적경, 적이 값이 바뀌어요. 태양의 적경과 적이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봄 춘분, 춘분점, 여름 하지 추분점, 가을 추분, 추분점, 겨울 동지, 동지점 모두 다 같은 말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적경은 어떻게 되는 방향?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왜? 그렇지. 반시계 방향으로 무엇 하는데? 연주운동을 하게 되는데 적경값도 반시계 방향으로 할수록 커지거든. 그래서 태양이 연주운동을 하는 동안 적경값은 커진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값만 보고도 0도, 0도 이것만 보고도 뭘 파악해야 되지? 아, 적도상에 위치했구나. 적도상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절별 별자리인데요. 네, 황도 주변에 있는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했을 때 계절별로 태양의 위치와,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지구의 위치, 계절별 위치별로 지구의 위치, 태양의 위치를 다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계절별로 태양의 위치가 잡혔을 때 태양의 반대쪽에서 관측이 된다. 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하늘은 남쪽이에요.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지평선에 있을 때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는 지평선 위에,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는데 항상 남쪽을 바라보는데 그때 태양이 이렇게 떠 있다면 우리가 관측해야 될 천체는 반대쪽에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찾을 때는 태양의 반대쪽을 찾을 것, 각도로는 180도 방향 찾을 것, 적경은 12시간 차이를 찾을 것,
그리고 또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도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은 정오에 남쪽 하늘에서 제일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제일 관측이 잘 됩니다. 그럼 그 시기 관측할 수 있는 계절별 별자리는 시간적으로 반대 방향, 즉 자정 24시에 남쪽에 있을 때 가장 잘 관측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의 반대쪽 180도 적경 12시간 차이, 그 다음에 언제? 자정에 무엇 한다는 것까지, 남중 한다는 것까지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문제는 우리 교재 260쪽에 있는 6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계절별 별자리를 보는 건 아니고 이건 조금 방금까지 했던 거. 사실 그림은 계절별 별자리 그림이 되겠는데 문제를 푸는 형태는 그건 아닙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천체를 관측할 때는 항상 어느 하늘을 본다? 남쪽 하늘을 본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남쪽 하늘을 볼 때 왼쪽이 뭐가 된다? 동쪽이 되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일주 때 운동했던 거 기억나세요? 일주 운동에 의해서 태양도 일주 운동을 하죠. 동에서 떠서 남쪽 한 다음에 서로 갑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요. 태양이 남중하고요.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각도 다 알고 있죠. 자, 태양은 새벽에 동쪽에서 뜨고요. 정오에 남중을 하게 되고요. 또 언제? 초저녁. 처저녁에 서쪽으로 치죠.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선생님이 굳이 언급한다면 여러분 동쪽에서 남쪽은 몇 도예요? 90도죠. 남쪽에서 서쪽도 얼마예요? 90도죠. 90도면요. 선생님이 각도를 시간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15로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90도는 6시간 차이입니다. 여기도 6시간 차이. 무슨 말이냐? 동쪽에서 남쪽 가는데 6시간 걸리고요. 남쪽에서 동쪽 가는데도 6시간이 걸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정오가 12시간이니까 새벽이라고 하면 대략 몇 시 정도 잡으면 좋을까? 6시간 차이니까 06시로 보면 돼요. 초저녁은요. 네, 18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를 나눌 때 하루 24시간을 쭉 나눠 본다면 06시, 12시, 18시, 24시로 보면 좀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고 해서 언제냐, 뭐 새벽 3시냐, 4시냐, 5시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요. 요걸 새벽, 즉 해 뜰 때, 그 다음에 정오, 여기를 초저녁, 해 질 때, 그 다음에 여기를 자정이라고 합니다. 됐죠? 왜 이걸 다 설명을 하느냐?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여기 황도 12궁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근데 이 문제를 그냥 그림만 보면 계절별 별자리 그림 같잖아. 그게 아니야. 자, 문제를 보게 되면요. 1월 초. 1월 초에 자, 밑줄 칩니다. 해질 무렵. 해질 무렵. 여러분 해가 어느 쪽에서 지죠? 친절하게 또 적혀 있어요. 어느 하늘? 서쪽 하늘. 여러분 해질 무렵 서쪽 하늘이면 똑같은 말이긴 한데 태양이 어디 있다는 거야? 서쪽 하늘이 있다는 거지. 어디? 1월 초에. 그럼 이걸 가지고 태양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1월 초에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대요. 그럼 그림에서 1월이 어디야? 1월 여기 있다? 태양이 1월에 여기 있대. 근데 지금 해가 질 때래. 무슨 하늘이라고? 네, 서쪽 하늘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월에 태양이 위치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서쪽에 있대. 그럼 1월에 태양을 그리고 이 방향은 서쪽이에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지? 반대쪽은 뭐라고 했죠? 반대쪽은 동쪽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서로 반대 방향, 동서가 반대 방향. 서쪽이고 동쪽이야. 됐죠? 그러면 이쪽 방향이 뭘까?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 되겠죠. 저쪽 방향이 북쪽 방향. 질문이 뭐냐면 서쪽 지평선 근처에 있는 별자리와 서쪽에 있는 별자리와 현재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찾으래.
서쪽에 있는 별자리는 궁수겠죠. 당연히. 보이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쪽에 있는 거. 남쪽에 있는 건 뭘까? 뭐 대략 물병이랑 물고기인데요. 선생님 뭐라고 했지? 서쪽과 남쪽은 90도 차이라 그랬죠. 90도 차이. 그쵸? 그러면 황도 12공이 총 몇 개야? 12개잖아. 그러면 360도 한 바퀴니까 360도가 12개로 한다면 별자리 하나당 각도가 대략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30도 정도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궁수 자리에 있는데 남쪽 하늘이면 한 90도니까 30, 30, 30 한 3개 지나야 되겠죠? 그럼 하나, 둘, 셋 해서 물병 물고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고기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요 사진만 보고는 계절별 별자리를 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일주운동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일주운동이라든지 혹은 방향 문제를 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 시기에 보이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태양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별자리 위치, 그 방향성에 있는 별자리만 물어봤잖아. 서쪽 하늘에 있는 거, 남쪽 하늘에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다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천문 시간으로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연주운동 설명드렸었고요. 연주운동 공부하면서 우리가 좌표계에서 적경의 기준점인 춘분점 설명 패스하고 넘어갔던 춘분점도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양 계절별 위치에 따른 적경적이 한 번 더 복습했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 풀 때 힌트가 되는 기준선, 기준점 그리고 좌표가 됩니다. 설명했고요. 추가적으로 계절별 별자리까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구의 공전 파트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지구 공전 파트 중에서도 나머지 계절 변화만 살펴보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워밍업으로 계절 변화는 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메인이 되는 게 뭐다? 네, 남중고도가 됩니다. 남중고도와 더불어서 오늘 방금 짧게 공부했었던 남쪽, 서쪽, 그 다음에 동쪽, 그 다음에 각도 이런 것에 대한 두 번째 행성의 관측을 하기 위해서 풀어봐야 되는 워밍업, 시간과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43강 지구의 공전과 연주 운동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